안녕하세요. 지게책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구병모 작가님의 파과입니다. 흠집이 나서 상품성이 떨어진 과일을 의미하는 이 제목의 소설은 어떤 내용일지 모른 채로 주문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공은 65세 할머니, 이름은 조각. 그녀는 45년차 킬러입니다. 방역업체로 위장한 살인청부업체 에이전시에 속해서 45년간이나 방역이라는 명목으로 청부살인을 해온 조각. 의외의 주인공 조각은 한때 완벽한 방역 작업을 했었지만 현재는 나이가 들면서 체력과 기억력이 나빠짐을 느낍니다. 작은 집에서 유기견이었던 노견 무용과 함께 사는 그녀는 집을 나설 때면 뒷문을 항상 살짝 열어둡니다. 혹시나 자신이 집을 나갔다 돌아오지 못할 경우 반려견 무용이 밖으로 나가 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언제나 죽음과 함께하는 직업이죠. 조각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입을 줄이기 위해 어린 나이에 당숙의 집으로 가 식모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도둑으로 오해받는 일이 생겼고 자신을 혼내는 오빠를 괴력으로 업어치기 한 뒤 집에서 쫓겨납니다. 집을 나와 떠돌다가 클럽을 운영하는 류에게 눈에 띄어 클럽에서 잡일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미군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하는데 끝까지 반항하다가 작은 꼬챙이로 그의 입 안쪽을 찔러 그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걸 지켜본 류가 말합니다. 이거 소질 있네. 류의 진짜 직업은 청부살인업자였고 류에 의해 조각 역시 청부살인업자로 키워진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류를 만나서 직업을 가졌지만 애정을 품었던 류가 폭발사고로 죽고 난 뒤 조각은 그의 조언대로 앞으로는 소중한 사람이나 지켜야 할 것들을 만들지 않은 채 홀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지금의 나이 65세의 노인이 되었죠. 에이전시에는 33살의 젊은 남자 직원 투가 있는데요. 그는 조각을 퇴물 취급하며 그녀에게 시비를 걸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각 역시 나이가 든 만큼 순발력과 민첩성이 떨어졌고 방역 업무를 하다가 실수로 크게 다치기도 합니다. 다친 그녀는 에이전시를 전담해서 치료하는 장 박사가 있는 병원으로 찾아갔지만 장 박사는 휴무였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가 깨어난 조각 앞에 30대 내과의 강 박사가 있었습니다. 품 안에 살인 도구들을 가지고 있는 데다 큰 상처를 입은 조각을 치료한 강 박사는 자신의 정체를 들켰음에 경계하는 조각에게 아무 말 하지 않겠다고 안심시킵니다. 조각의 상처나 살인 도구에 대해 추가로 묻지 않았습니다. 강 박사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고 부모는 과일집을 하고 아내와는 사별한 뒤 유치원 아이를 키우는 싱글 대디였습니다. 조각에 비하여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강 박사입니다. 조각은 그런 강 박사에게 약간의 호감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설레임을 느끼게 되는 조각. 조각을 항상 유심히 지켜보던 투라는 그 남자 킬러, 남자 직원은 그녀의 변화를 거슬려 합니다. 사실 여기 등장하는 투는 조각이 20년 전 죽인 한 남자의 아들입니다. 그때 당시 조각은 가정부로 위장해 투의 집에 잠입했었고 투가 집을 떠난 사이 처치해야 될 남자를 처리하고 난 뒤 창문을 통해 자리를 뜨는 순간 그때 어린 투가 집으로 돌아와 그녀의 뒷모습을 보았고 투는 그녀가 바로 가정부였음을 알아챘었습니다. 그렇게 투는 아버지 없이 자랐었고 현재 살인청부업자가 되었고 우연인지 필연인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조각과 같은 에이전시에 속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잠입했으면서도 왜 집에 머무는 동안 자신을 지극히 잘 보살펴줬는지 그거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투는 어렸을 적 알약을 삼키지 못해 절구로 빻아서 먹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게 굉장히 번거로움이 있음에도 조각은 계속해서 약을 빻아서 먹였고 잘 보살펴줬기 때문에 항상 마음 한켠으로는 왜 번거로운 일까지 해가면서 자기를 잘 보살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를 잃고 투가 어떻게 자랐는지 나오진 않았지만 부모를 죽인 사람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고 살다가 조각 에이전시를 찾아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각에게 강 박사의 아버지를 죽이라는 의뢰가 들어옵니다.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그 아버지를요. 그리고 그 사이 강 박사의 딸이 실종되기까지 하는데요. 강 박사에게 시간과 장소가 적힌 편지가 오는데 조각은 이 모든 것이 투의 지심을 알아채고 편지에 적힌 장소로 향합니다. 오래전 공사가 중단된 폐건물에 도착한 그녀는 결박당한 채 있는 아이를 발견했고 그곳에서 투를 발견합니다.
아이를 납치한 건 투우가 조각을 유인하기 위해 꾸민 일이었고요. 그렇게 폐건물에서 조각과 투우의 결투가 시작됩니다. 조각은 당연히 자기가 투우를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있지만 아이만은 꼭 살리기 위해서 경찰이 올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싸움이 계속되고 조각은 치명상을 입게 되는데 투우가 방심을 하게 돼요. 그 사이 투우가 그의 복부를 길게 긋습니다. 함께 쓰러진 두 사람. 죽음에 이를 심각한 부상을 입은 투우를 옆으로 눕히고 난 뒤 조각이 투우에게 말합니다. 네가 바로 그 애구나. 그 말을 듣고 정말 기억하냐고 되묻는 투우. 하지만 그녀의 태도에서 결국 그녀가 아무것도 떠올리지 못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며 자신의 존재가 그녀 곁을 스쳐 지나갔을 수많은 남겨진 어린아이들 중 하나일 뿐임을 직감합니다. 그 많은 어린아이들 모두가 그녀를 찾아 나서지는 못했을 테고 그 어린아이들 가운데 그녀 옆에서 삶을 내려놓는 경우도 흔치 않을 테니 됐어 라고 말하는 투우. 조각에 무릎을 베고 누워있는 투우는 피식 웃으며 입안에 고여있는 피를 흘립니다. 조각은 투우의 눈을 감긴 뒤 무심코 중얼거립니다. 이제 알약 삼킬 줄 아니? 이 부분을 읽는데 저는 정말 울컥했습니다. 투우의 눈을 감겨주고 툭 무신경하게 뱉는 그녀의 쓸쓸한 혼잣말이. 이렇게 경찰이 오고 소설이 끝이 납니다. 이 작가가 표현해낸 늙은 여자 킬러 조각의 모습이 읽는 사람으로서 가슴속에서 큰 파장이 일어나게 됐다는 게 참 작가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설의 끝부분 에필로그쯤에는 조각이 네일아트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깨지고 상하고 뒤틀린 자신의 손톱 위에 얹어놓은 작품을 마음에 들어 합니다. 그리고는 독백으로 소설이 마무리됩니다. 사라진다. 살아있는 모든 것이 농익은 과일이나 밤하늘에 쏘아올린 불꽃처럼 부서져 사라지기 때문에 유달리 빛나는 순간을 한 번쯤은 갖게 되는지도 모른다. 지금이야말로 주어진 상실을 살아야 할 때, 그래서 아직은 류, 당신에게 갈 시간이 오지 않은 모양이야. 책 뒷표지에 있는 내용이 바로 엔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투우의 눈을 감겨주는 장면이 투우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지만 저는 혼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투우가 죽지 않고 살아서 킬러의 삶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알고 있는 투우가 조각을 용서하고 손을 터는 조각의 모습으로 소설이 끝났으면 어떨지 혼자 상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가상 캐스팅을 했거든요. 65세의 여자 킬러. 여러분들은 어떤 분을 떠올리나요? 제가 지금 60대의 중년 여배우를 검색해 봤는데 그 중에서 황신혜, 이미숙, 전이나, 김희애 요 네 분. 이 네 분이 이제 60대 여자분들 중에 조금 쓸쓸하고 외로워 보이지만 강인한 모습과 날카로운 모습이 있는 여배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의 원픽은 김희애님. 쓸쓸하고 차분한 모습이 뭔가 잘 그림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었고요. 소설을 읽으면서 혼자 가상 캐스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저와 같은 여운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